보신 것처럼 50대 남성이 전처와 딸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이었죠. 이 모녀에게 폭행을 당해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녀는 숨진 남성의 성범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 9일 오전 8시쯤에 경기도 양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전처와 딸한테 폭행을 당해서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예. 근데 당시에 그 전처가 바로 전 남편이 과거에 자신의 자녀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절절하게 호소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문제로 다투던 중에 폭행이 있긴 했었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그 모녀가 무속신앙에 빠져서 전 남편한테 굿비용을 뜯어내기 위해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고 이 전 남편이 굿비용을 주지 않으니까 전처가 전 남편을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굿비용 때문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무속인이 또 얼마나 가담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건가요? 지금 의율되고 있는 법 조항은 강도살인이에요. 예. 강도살인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겁니다.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기징역형이 법정형으로는 없고요. 네. 사형 무기징역형을 처하게 되는데 네. 이런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공범 범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굿비용을 본인이 어쨌든 이익으로 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종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거든요. 네. 그럼 더 크게 처벌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수 김호중 씨 소식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음주 당시 영상과 과거 모습부터 함께 보고 오시죠.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달 24일 경찰 출석 당시 김호중 씨는 죄송하다, 반성하겠다면서 고개를 숙였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35일 만에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사실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난 13일에 그 그 택시 기사하고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 택시 기사의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수리를 맡긴 상태고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쉬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고 당시에 그 가해 차주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혼자 112에 신고하고 혼자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네.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가해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서 그동안 합의를 못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보험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치료비하고 자차 수리 비용을 다 부담을 했다라고 했는데 검찰 조사 단계에서 김호중 씨 측이 이제 합의를 하고 싶다라는 그 의사를 전달받아서 10일에 연락이 닿았고 13일 날 사과도 받고 합의도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김호중 씨 사이의 합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양측의 연락이 닿으면서 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가 다 탄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걸 대가로 합의금이 거의 가기 때문에요. 네. 상당히 유리한데 이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택시기사분을 다치게 한 더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그리고 어떤 도주를 하고 매니저한테 이런 대리 신고를 하게 했던 그런 부분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피해자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합의를 택시기사분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실형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실제로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이거 체험하는 분들 계시는데 네. 자, 숲이나 바다 어디든 이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이 800곳이 넘을 정도로 이 맨발 걷기가 열풍이라고요. 예, 정말 열풍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이 800곳이 넘게 지금 조성이 됐고 그리고 맨발 걷기 활성화 관련 조례를 만든 지자체도 지금 120여 개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데 이 열풍의 진원지가
대전 개족산에 있는 황토길이라고 합니다. 그 황토길이 2006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를 시작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네, 맨발 걷기 효과는 어떤지 직접 걸어보신 분들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신발 신고 사시면은 에너지가 방전되지만 신발을 벗고 맨발을 걸으시면은 에너지가 계속 충전돼. 그래서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 첫 번째 효능이 바로 제가 아까 잠을 못 잤다고 그랬잖아요. 꿀잠을 자게 됩니다. 맨발로 하시면은 지압 효과라는 게 또 있어요. 근골격계 전체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져요. 네, 잠도 잘 오고 뭐 근육도 말랑말랑해지고 그야말로 좀 일석이조 같은데 제가 사실 놀랐던 게 맨발 걷기가 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제 건강한 분들이 맨발로 산책하시고 예. 이렇게 하는 건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건데 일단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요 상당히 좀 자제하셔야 돼요. 당뇨병은 이제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감각이 무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맨발로 걸으시다가 상처가 나더라도 이게 선제적인 조치가 재빨리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세균 감염이 또 이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양하셔야 된다라고 의료진들은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또 평발인 분들은 발에 가해지는 피로도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분들도 맨발로 걸으시는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족저근막염을 앓으시는 분들도 맨발로 산책하시는 거는 예, 좀 권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뇨병 환자분들이나 예. 또 이런 발바닥에 무슨 좀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되는데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다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좀 전문의 의사와 상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유행이 항상 있는데 네. 그게 항상 보면 두 가지 정반대의 주장이 항상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맨발 걷기가 좋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인터넷에 찾아보면 맨발 걷기가 안 좋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는 거예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신발을 왜 신느냐. 신발이 쿠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발을 벗고 굳이 맨발로 걷게 되면 땅을 밟을 때 오는 그 충격이 그대로 내 관절에 전달된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적용된 것은 아니고 각각의 사람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이게 좋고 누구한테는 저게 좋고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까. 그래서 어떠한 그 건강을 위한 행동을 하실 때는 의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 몸 상태를 점검을 한 다음에 그 방법을 채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